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파트 투자를 하려고 하면 보통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 집 마련 언제 해야 하나? 지금 해도 괜찮을까? 지금도 비싼 것 같은데 내가 사고 나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투자로 아파트를 사두고 싶은데 어디를 사야 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로 불안하고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죠.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부모님도 잘 모르시고요.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파트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사느냐, 그리고 어디를 사느냐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고민이 사라집니다.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내 집을 사는 것도 아파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그 방법을 바로 알아볼게요. 아파트를 살 때 결정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언제 사느냐죠. 언제 사야 하는지 그 시기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를 사야 하느냐입니다. 어디가 좋은 아파트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즉, 좋은 아파트를 사는 조건은 언제, 어디를 사느냐가 핵심입니다. 부동산을 사려면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금리는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고 있기도 하죠.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는데 집값이 하락하는 건 아닐까요? 삼성 주가도 빠지고 우리나라 경제도 점점 멀어진다는데 집을 사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집을 사려고 하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너무 많아요. 금리, 국내외 정치, 대출 규제, 정부 정책, 인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집을 사야 할까요?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집을 산다면 공부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를 한다고 해도 다 알기도 어렵고요. 아니, 불가능하죠.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핵심을 파악해서 부동산이 오르는 시기에 오르는 입지를 사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언제 사야 하는 걸까요? 시세가 오르는 시기, 즉 상승장에 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상승하는 걸까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죠.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 배추값이 작년보다 40%나 올랐다고 합니다. 왜 올랐을까요?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출하량이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배추값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즉, 배추 공급이 감소해서 배추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제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수요와 공급이 아파트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파트도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낮아지고 공급이 없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대구 부동산을 볼게요. 최근에 대구는 공급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도 많이 공급되고 있죠. 수요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다 보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공급이 많으니 가격이 하락하죠. 그러니 내 집 마련을 할 때, 아파트를 투자할 때 아파트의 공급이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공급이 적을 때 또는 공급이 많았다가 적어질 때 사면 되는 것이죠. 그럼 아파트가 얼마나 공급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실이라는 어플에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아실에서 입주 물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대구를 선택해 볼게요. 대구는 2022년, 23년, 24년 공급이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공급이 많으니 가격도 하락하고 미분양도 넘쳐나고 있어요. 그럼 언제 사야 할까요? 공급량이 줄어드는 시기, 공급량이 적은 시기에 사야 하는 것이죠. 대구를 다시 한번 볼게요. 대구의 공급량은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요. 26년에는 많이 줄어들고 27년에는 거의 공급이 없어요. 대구는 공급량이 줄어드는 내년부터 시세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잘 지켜봐야 하죠.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오고 있어요. 언제 사야 되는지 알았다면 그 다음은 어디를 사야 하는 게 문제입니다. 당연히 입지가 좋은 곳을 사야 합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어떤 곳일까요? 입지가 좋은 곳은 학군도 좋고 일자리도 많고 상권도 많은 곳입니다. 공원이나 호수가 있으면 더 좋고요. 이런 곳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입지를 공부해서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죠. 바쁘기도 하고요. 입지가 좋은 곳을 찾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비쌉니다.
반면에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사람의 수요가 많아서 비싼 것이죠. 누구나 강남을 원해요. 하지만 강남의 아파트는 한정되어 있어요. 강남을 원하는 수요가 많으니 강남이 비싼 것이죠. 즉 입지가 좋으면 그만큼 비싸다는 것이죠. 여기서 입지 좋은 곳을 간단하게 찾는 방법이 나옵니다. 비쌀수록 입지가 좋다는 것이죠. 강남이 가장 비쌉니다. 가장 입지가 좋기 때문이죠. 서초, 잠실도 비싸죠. 그만큼 입지가 좋다는 거예요. 마포, 용산, 성동구가 그 다음으로 비싸요. 그 다음으로 입지가 좋다는 뜻입니다. 즉 가격에 이미 좋은 입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입지가 좋은 곳이 가격이 비싸다. 반대로 가격이 비싼 곳이 입지가 좋다. 이 말도 대부분의 경우 맞다는 것이죠. 입지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마포의 입지가 갑자기 좋아져서 강남을 이기는 경우는 잘 생기지 않아요. 물론 신도시가 생기거나 크게 개발이 되면 입지가 변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가격에 입지가 점점 반영이 되어 가죠. 그래서 어디를 사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간단해요. 입지가 좋은 곳을 사면 되죠. 즉 비싼 곳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비싼 곳이 입지가 좋기 때문이죠. 나는 강남 살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한 번에 강남을 살 수는 없어요. 강남이 안되면 마포, 마포가 안되면 노원을 사면 됩니다. 노원이 안되면 경기도를 사면 되고요. 그렇게 자신의 자산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자신이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입지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게 첫 집을 마련하고 돈을 모아서 점차적으로 상급지로 가는 것이죠. 노원에서 마포로 가고 마포에서 돈을 더 모아서 강남으로 가는 것이죠. 그럼 입지 좋은 아파트를 찾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입지가 좋은 아파트, 즉 비싼 아파트를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다시 아실로 들어갑니다. 대구를 계속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실에서 순위 분석으로 들어가세요. 대구를 선택합니다. 평형을 31에서 35평으로 선택할게요. 그럼 비싼 아파트가 순서대로 쭉 나오게 됩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범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자신이 살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사야 하는 이유를 살펴볼게요. 최근에 지어진 것은 과거 시세에 비교가 힘드니 10년차 정도의 아파트를 비교해 볼게요. 범어 SK뷰 34평과 봉덕 코오로 하늘채 33평을 비교해 볼게요. 2009년 9월 범어 SK뷰는 3억 6천이고 봉덕 코오로 하늘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당연히 그때도 범어 SK뷰가 더 비쌌어요. 지금도 더 비싸고요. 그때도 범어가 입지가 더 좋았고 지금도 더 좋아요. 입지는 이렇게 잘 바뀌지 않아요. 두 아파트는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려요. 대구에 입주 물량이 많을 때 같이 내리고 입주 물량이 없을 때 같이 오르죠. 물론 조금의 시차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2009년 두 아파트의 차이는 1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두 아파트의 차이는 7억 7천만원이에요. 범모 SK뷰가 10억 9천이고 코오르 하늘채는 3억 2천입니다. 15년 전에는 1억 차이였는데 지금은 7억이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커져요. 1급지 아파트와 2급지 아파트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사는 게 유리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아파트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산다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것이죠. IMF 같은 위기가 언제 또 올지 모릅니다. 내가 아파트를 사고 나서 아파트 시세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내가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서 연끌을 해서 집을 샀다면 버틸 수가 없어요.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망하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 아파트가 내려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자금과 정신력, 멘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자산과 멘탈에 맞게 내 집 마련을 하고 아파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욕심을 내서 무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고 너무 무리하면 크게 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이나 아파트 투자를 할 때는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아파트 공급량과 입지, 이 두 가지 공급과 입지를 잘 알아보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 크게 손해보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더 공부하고 직접 발로 뛰면서 입지 공부도 하면 성공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강의도 듣고 임장도 가면 좋아요. 책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느라 아이 돌보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강의를 듣고 나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해도 막상 내가 직접 집을 사려고 하면 막막하고 불안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강의는 전반적인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 내 상황과 내가 사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분들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잘 모릅니다. 더욱이 내가 가진 자산과 월급을 적나라하게 공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편하지 않죠. 특히 투자로 아파트를 사두려고 하면 적폐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부동산 투자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기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1대1 무료 상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주세요. 개인 상황과 고민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